계엄 선포로 국내에서 업비트에서 코인들이 크게 폭락했고 누구는 기회였다, 누구는 도망쳐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어제 국내 시간으로 오후 10시 27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6시간 만에 계엄령 선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과 동시에 국내 거래소들은 마비가 되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크게 하락이 발생하면서 패닉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4%까지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엄을 해제 발표하면서 하락했던 가격은 전부 다 계엄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시장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부터 나왔던 이슈는 결국은 저는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저도 새벽 5시 55분에 짧게 글을 하나 남겨드렸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로 비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의 매집,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솔라나, 리플 등 알트코인 ETF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이런 국내 이슈로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는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관점대로 비트코인은 100K를 우선적으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원화차트 기준 마이너스 34%까지 하락과 동시에 알트코인들은 고점부터 저점까지 일본 캔들 하나 기준으로 마이너스 50%까지도 하락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어제의 하락은 분명 기회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는 업비트가 마비되었었고 실제로 거래가 가능했던 구간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부터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게 최선의 대응이었던 구간이었었죠. 다만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어제 하락을 전부 다 말아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을까. 주변에서 다 어제 이 하락이 전부 다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적인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라도 하나는 그냥 담아놔야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와 같은 이슈로 흔들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기회였다면 어제의 이 캔들 자체가 기회였던 거고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제랑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 진입에 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제가 최근까지 영상에서 강조드렸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1차 상승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이 진행 중에 있다. 2차 상승에서 지금의 하단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조정이 시작되었고 그 조정이 종료되는 구간을 추세 상단을 돌파한 구간부터 마지막 상승을 기대 중이다. 동시에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의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그 조정에서 알트코인 매수는 매력적으로 볼 예정이고 반대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이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시에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갈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전과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월 23일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 흔들면서 조정 구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은 분명 매수는 매력적인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드리면서 매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더리움이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최근에 비트코인이 직전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던 3월 14일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분이 나왔듯이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에서 저항받고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결국 지금의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을 높이면서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깨지 않고 상승분이 나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세력들이 매집했다, 이제서야 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진 뒤 그 고점에 있는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알트코인 전략에서는 IOS처럼 IOS도 현재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거래량과 캔들의 높이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급등이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마지막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그 캔들의 시가 자리를 이탈해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게 첫 번째 리스크 관리 구간, 두 번째로는 하단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두 번째 2차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하단 추세를 그어서 보게 되면 어제 나온 일본 캔들의 아래 꼬리가 이런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깨는 코인들도 꽤나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나왔던 그 캔들에서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음봉 자체가 사실 거래소의 오류랑 크게 매수 매도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음봉에서는 사실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캔들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비트에 나온 일본 캔들에서의 아래 꼬리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 이 거래량 자체가 상승으로 올리기 위한 거래량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터졌던 일본 캔들의 시가 자리를 절대 깨지 않을 겁니다. 도지코인 기준으로는 11월 12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 494.70원입니다. 현재 신규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은 어제 비트갱에서 관종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큰 상승분이 출현되고 그에 따른 조정과 다시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차트를 새로 만들고 있는 이런 코인들입니다. UX링크 같은 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죠. 과거 시바이누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래량을 두 번 연속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던 그 캔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간을 끌면서 횡보하고 결국 그 캔들 위로 가격이 형성되고 지지받았을 때 크게 가격 상승, 이후에 나왔던 캔들도 동일합니다. 이때도 양봉으로 두 번 연속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캔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간을 끌고 결국 돌파하면서 가격 상승. UX링크 역시도 11월 29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인 917.90원짜리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가격을 형성된다면 충분히 신규 진입에서는 기대해볼 만한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